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사인님은 극단적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 안 하신다고요? 감정 상하고 피곤하기 싫어서 피하신다고요? 그런데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면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죠. 예상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인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설득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스스로 깨닫는 것밖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생각 차이가 많다, 상반된 생각을 한다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가능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계속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죠. 심지어 상대가 옳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 전투적인 분위기에 상당히 걱정됩니다. 언젠가부터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고구마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 결코 국가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인지 제목부터 관심을 끄는 책이 있었습니다. 벽을 뚫는 대화법. 제목이 워낙 화끈해서 이 내용도 사이다 같은 해법이 있으려나 했는데요. 그런 해법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책 한 권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면 애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민거리가 되지도 않았겠죠. 오늘은 책 내용 중에 대화를 함정으로 이끄는 미끼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원숭이 잡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입구가 작은 통에 체리나 바나나처럼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그걸 잡느라고 이 손을 펴지 않습니다. 결국 원숭이가 잡히죠. 좋아했던 과일이 미끼가 된 셈입니다. 대화를 함정에 빠뜨리는 미끼도 있습니다. 심리적 보상이 되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 뭔가인데요. 이 미끼에 관해서만 잘 이해를 해도 상대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왜 대화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진도를 나가지 않는지도 한층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벽을 뚫는 대화법에는 사람들이 놓기 싫어하는 미끼는 4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옳다입니다. 옳은 거 좋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근거와 신념에 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하죠. 이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곧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옳아, 내가 맞아, 나는 똑똑해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제대로 된 주고받는 대화가 열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내려놓기 싫어하는 미끼의 특성. 두 번째는 정의롭답니다. 정의로운 기분 좋죠. 돌아보면 세상에 문제 너무 많고 따져야 할 것들 천지입니다. 자신의 선택이나 주장에 정의가 보태지는 순간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이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서는 사소한 변명이나 거짓말 따위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이 정의 또한 상대적이죠. 한때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 권씩 있다던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의가 얼마나 애매하고 어려운 건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의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까지 얹히면 그야말로 놓지 못할 미끼가 되어버리겠죠. 셋째는 확실하답니다. 뭔가 확실하다는 건 기분이 좋아지죠.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생에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럴 거야, 전문가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이게 확실해,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보기보다는 믿음으로써 확실한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야 번거롭지 않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량이 큰 육류를 먹지 말아야 돼. 온난화 그거 다 꾸며낸 얘기야. 지구는 아주 태고적부터 뜨거웠다 차가웠다 했다 그랬어. 이렇게 상반된 두 견해를 가진 사람이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확실하다 라고 포장이 된 이 믿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놓기 싫어하는 미끼의 특징,
네 번째는 안전하답니다. 괜히 말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더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말버릇을 밀면 어쩌지? 그냥 말하지 말자.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대화는커녕 요즘처럼 SNS에 정치 발언 잘못했다가 융단폭격 맞는 이럴 때 안전하다는 거, 이거 참 놓기 힘든 미끼죠. 알 수 없는 다수를 향해서 내 생각을 밝히는 것보다는 뜻이 맞는 사람들 몇몇이서 모여서 불평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살자, 모른 척하고 사서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이렇게 정당화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대세를 따르면 안전하지 않겠어? 진짜 중요한 자기 생각은 쏙 빼놓고 안전 위주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효과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안전함을 택합니다. 그쪽이 훨씬 쉽거든요. 하지만 보다 나은 발전에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행동이 함께 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미끼에 숨겨진 본질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본마음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전적으로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옳고 정의롭고 확실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런 양가적인 감정,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 본래 복잡합니다.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데는 아주 익숙하죠. 중요한 건 이런 심리적인 미끼가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의미 있게 고구마 상황을 벗어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순해진 미끼를 놓고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만일 상대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옳음, 정의로움, 확실함, 안전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함정에 빠진 거짓 대화임을 알아차리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고맙습니다.